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일반인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등 5곳에 접종센터를 마련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나 열이 날 수 있고 통증이나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 45건을 경기 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도시개발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1억 원 넘게 개발 제한 구역 토지를 샀다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동두천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일반인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 등 5곳에 접종센터를 마련하고 거동 불편 대상자에게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접종 속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고양시 백신 접종센터. 예방 접종을 돕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에게 주의사항이 전달됩니다. 간호사들은 백신 접종 준비가 한창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식염수에 희석해 사용해야 하는 만큼 주사기에 백신과 식염수를 섞느라 분주합니다. 이게 0.45mm의 백신이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저희가 1.8mm를 희석해서 총 2.25mm가 되는데 그걸 이제 대상자한테 0.3mm씩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이 접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희석해서 지금 접종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진표를 작성한 접종자들은 거리 두기를 하며 백신 접종을 기다립니다. 접종에 앞서 의사 선생님과 꼼꼼히 상담도 하고 여기 맞는 부위가 좀 아프고 그 다음에 열하고 완도 나고 자꾸 몸이 늘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육통도 올 수 있고 한 2, 3일 정도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푹 쉬셔야 되고. 상담을 마친 대상자들은 순서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시간은 2, 3초. 순식간에 백신이 투여되고 간호사의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네, 주사 맞은 부위가 좀 빨갛게 불어 오르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빨갛게 부풀어 온다 그러시면 네. 냉찜질 하시면 돼요. 무사히 백신 접종을 마친 대상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백신 접종 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접종을 서둘렀습니다. 그게 맞기 전에 뭐 기다렸는데 초조하긴 했는데 뭐 맞고 나서 편하네요. 마음이 마음 편하고 잘 맞고 나왔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좀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그저 빨리 맞아서 한 사람이라도 그 균을 좀 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 75세 이상 주민과 노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7만 1,329명이 대상자이며 현재까지 40%인 2만 1,000여 명이 접종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종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됐으며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는 교통편도 제공됩니다. 수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39개동을 전체적으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수송할 수 없어서 그 그룹별로 동 가까운 동끼리 그룹별로 4개 동씩 묶어가지고 그 동일 시간대에 이렇게 순회해서 그 수송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양시 접종센터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8,800명분, 하루 600명씩 오는 17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오늘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3주 후에 바로 이곳에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자신이 예약한 날짜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경기 도내에서는 고양을 비롯해 수원과 남양주, 안양과 성남 등 5곳에서 일반 주민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내 접종 대상자는 75만 5천여 명.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도내 48곳으로 접종센터가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5, 6월이면 모든 구군에서 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 대상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 전후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과 증상들을 장보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일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착한 배달앱이라고 하죠. 식음료 등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개발한 공공배달앱이 포천에서 정식 오픈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6에서 13%에 달하는 기존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올해로 한해 1%로 낮추고 광고비 등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드형 포천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역화폐 결제 때 10% 선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433개의 가맹점이 가입을 했고 가맹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 혹은 일자리 경제과로 가능합니다. 포천시가 배달특급 오픈을 기념해서 4월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오는 30일까지 배달특급 가입자 중 1회 이상 지역화폐로 결제한 소비자 61명을 추첨해 포천사랑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불법 사채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업 어음을 담보로 100억 원대 자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한 건설 회사에 접근해 전자어음을 담보로 69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이자로 받은 돈만 2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피의자는 그 법정 최고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수용 성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주겠다고 한 대로 이자를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와 건설업체 총 4곳에 117억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57억 원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살인적인 이자율뿐만이 아닙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과 공갈을 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날짜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저랑 그 아는 지인들한테 공갈과 협박을 전화를 많이 있었고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부터 5달 동안 온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수사.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자 등 2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19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입니다. 신종범죄수법인 기업 어음 고금리 착취 및 불법 대부업 중개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특사경은 갈수록 진화되는 온라인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 사기명 피해 상담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피해 제보 45건을 경기 남북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으로부터 도시개발로 땅값이 몇 배 오를 것이라며 투자 권유를 받고 화성시 남양읍 임야 세 필지를 1억 8천만 원에 구매했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였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53개 기획부동산이 법인이 2조 4천억 넘는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북부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동두천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유치 TF팀을 구성했는데요.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당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쯤 3차 이전 대상기관 7곳의 최종 이전 지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에 한 번 불이 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더욱이 피해 복구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상인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은 이런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속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전통시장 화재의 위험성을 김한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건물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주변이 온통 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건물 내부로 번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했던 서울 제1평화시장 화재 모습입니다.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6년 11월 화마가 덮친 대구 서문시장. 시뻘건 불길이 시장을 집어삼키면서 소방서 추산 47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도 화재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처럼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부산 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어 건물 사이에 틈조차 없습니다. 또 건물에 사용된 자재 대부분이 목재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좁은 골목길과 통로 중간 노점상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 되면 인명손실이라든지 재산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 게 나중에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61건, 집계된 피해액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의정부시가 LH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합니다. 의정부시는 LH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매입 임대주택 2채를 지원받아 이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굿네이버스는 쉼터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특화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LH 매매 임대주택을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의정부 희망복지센터는 봄을 맞아 의정부역 인근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과 신우시녀 천사보금자리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12명으로 의정부역 동부 서부광장 주변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위주로 청소와 방역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